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와 IR 케이스, 우수하다고 투자받고 했으니까 IR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보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했던 내용을 실제 IR 케이스하고 좀 매칭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 마지막에 보셨던 장표죠, 그죠? 라이트 비즈니스 플랜을 쓰는 게 저희가 사업계획서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창업 관련된 강의를 한양대에서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장표입니다. 장표는 제가 이제 한 장만 넣었지만 3시간짜리 수업으로 넣은 게 뭐냐면 Imagine and Show it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Preparing to Writ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준비할 내용 첫 번째가 되는데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후라고 예측을 하면 점심은 뭘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점심을 뭘 드셨는지를 안 드신 분들은 안 그려질 텐데 그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김밥, 어떤 분은 짜장면, 어떤 분은 그냥 집밥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 짜장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짜장면이라고 하는 김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끌어냅니다. 그게 사람의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써 있는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 소통한다라는 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말이라는 걸 만들고 글자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자 인간이라고 쓰면 이게 모든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인간을 던지면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한자에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다비드상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뿌연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를 드리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발표 평가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글이 아닌 것도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일 전달력이 떨어지는 게 글이에요. 그 다음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그보다 더 좋은 게 그림입니다. 야, 나한테 그려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왜?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하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서류심사인데 서류심사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말로 설명할 기회도 없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기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있어야 되고 말하지 못해도 전달할 수 있는 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잘 썼냐가 아니라 이 글을 읽거나 내 사업계획서를 보는 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쓰시면 심사위원들한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무조건 그렇습니다. 왜?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목을 고민하는 게 10시간이면 5시간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제목,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한 줄을 보면서 머릿속에 기대하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려져요. 그러면 제일 좋은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을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키워드를 먼저 던져줘요.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배달의 민족의 뭐를 이라고 던지면 우리는 그걸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빌드업 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이게 친절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친절한 건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데 어렵지 않게. 그런데 만약에 온통 추상적인 단어들을 묶어서 만들어 놨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고 지금 사업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학생일 때 발표를 한번 했는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착한 농부 SNS 사업이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착한 농부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착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심성이 착한 사람도 착한 거예요. 귀향한 사람이나 귀촌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도 착한 거고요. 싸게 파는 사람도 착한 거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한 사람도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이 추상적인 착한이라고 던져버리면 이 착한 농부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그리고 SNS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냐, 트위터냐, 요즘 얘기하는 뭐 틱톡이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저거를 만약에 그 단어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귀촌 이웃을 도와주는 이게 좀 착한 농부예요. 그냥 거기 착한 농부라고 쓰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농부를 위한 사진 기반 SNS 서비스라고 썼으면 이게 귀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인스타 같은 걸 하는데 도와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줘가지고 그걸 도와줄 건가 보다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착한 농부 SNS 그러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잡거나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하면 그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두 번째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구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CEO는 그리고 밑에 써 있잖아요. 기술은 거들 뿐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업계획 쓰는 건 불가능해요. 안 될 거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특히 예창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구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99% 구현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하늘을 날아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상상이라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최소한의 상식적인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요즘 아까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3년차, 5년차가 편집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 왜? GPT가 다 써줘요.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몇 번을 해보니까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설명해 보셔. 그랬더니 어마무시하게 많은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년째 창업지원단과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모든 구현 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고 쓰면 여러분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남들이 어떻게 그려요. 마지막에 있는 게 내 머릿속의 그림을 카피하는 거예요. 읽는 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카피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자, 첫 번째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반성문을 쓸 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연애편지 쓸 때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계획서를 쓸 때는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쓰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죠. 그러면 What's the purpose라고 돼 있어요. 왜 쓰는 거예요? 투자자를 위해서 쓰는 건 뭐예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뭡니까? 제가 한번 아이템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하면 실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부 사업을 한다. 정부 사업에 신청서를 낸다. 그럴 때는 실현 가능성하고 자, 니네가 나를 뽑아서 지원해주면 세금입니다. 지원해주는 건. 이 세금을 받아서 내가 이 사업 계획서대로 열심히 해서 직원도 뽑고 해가지고 고용도 하고 고용하려면 매출도 발생시키고 할 거야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써가지고 우리는 직원 하나도 없이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세금이라는 것이 낙수 효과가 있어 내려가서 더 많은 직원들을 뽑고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데 정부는. 근데 투자자한테 쓸 때는 내가 이걸 다 직원 뽑을 거예요 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죠. 돈을 못 벌 테니까. 우리가 AI를 대체하면 지금 100명 효과를 얘가 내기 때문에 돈 이만큼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VC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냐, 누가 이길 거냐, 뭘 위한 거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차별점이 없이 써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A라는 조직에서, A라는 업무에서 제가 VC의 투자심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자들이 도약 패키지라는 사업에 냈는데 두 개의 사업 모델이 같아요. 사업 계획서 내용이 같고 이 사람은 투자를 받기 위한 글과
정부의 세금을 얻어쓰기 위한 글이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수업을 듣거나 안 듣고 관계없이 도약 정도까지 갔으면 몇 년째 사업을 한 사람들이면 최소한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저는 나름대로 기본이 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제가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종종 왕왕 발생합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가운데 for whom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는 짧게 지나갔는데 바로 이 장표입니다. 자, for whom이에요. 내 고객이 누구고 걔가 뭐가 아프지? 뭐가 아픈 애야? 왜 아프길래 그 아픔을 해결해주면 나한테 돈을 낸다고 할까? 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 고객이 누구냐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요? 그렇죠? 자, Y라고 하는 거. 그럼 걔네들이 왜 내 제품을 구매하지? 이게 뭡니까? 구매하는 이유가 내 가치가 뭐지라는 이게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이 강좌를 2개째 다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 첫 번째 고객, 네가 매일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고객이라고 그랬지? 그렇겠네. Y, 왜 사?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가치라고 했지. 가치를 쓰면 되겠네. What? 자, 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뭐, 내 제품 서비스가 뭐, 구체적인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거 뭐 하는 플랫폼이요가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요 라고 하면, 우리들이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텐저블하게 느낄 수 있게, 내 손에 닿을 수 있게 느껴지는 게 what입니다. how는, 자, 내가 그걸 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휠에 보면 our 또는 team strength라고 되어 있는 IR 프로세스 들어갔을 때 가로 열고 써 있던 team strength가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ow는 뭡니까? 두 번째 how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when where는 육하 원칙에 보면 이제 when where가 빠졌는데 그 밖에 언제까지 개발할 거고 뭐 하고 첫 번째 서비스는 한국이야 미국이야 이런 것도 다 when where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시간과 지역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기타 그 밖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when, where, and, etc. 이렇게 되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4가지는 무조건 규정하고 쓰셔야 돼요. 저는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쓰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자,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라고 쓴 게 제일 중요한 첫 줄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명이라고 하는 잔에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20자 이내로 쓰세요라고 아예 규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50자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 50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2줄로 써도 괜찮다. 근데 20자 이내로 쓰세요. 반드시 한 줄로 쓰세요. 그럼 지키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설명이 비즈니스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사업 아이템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사업 아이템명입니다. 커스터머는 누구이고요. 페인 포인트는 어떤 겁니다. 경쟁은 어떤 경쟁사가 있는데 어떻게 차별성 있고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이 스트렝스는 어떤 겁니다. 내가 전공을 했어요.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등등등등이 왜 내가 경쟁사보다 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이 스트렝스에 들어갑니다. 밸류,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require resource. 내가 필요한, 물론 이건 무조건 다 돈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맞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First Question for Business Plan이라는 것과 원페이지 프로포저를 적으시면 이 적은 옆에 마이 앤서카는 뭐 2줄로 하세요. 5줄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 쓰는 게 사업 계획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풀어 쓸 때 가능하면 매 장마다 그림을 넣으세요. 매 장마다. 한글 파일 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 사업 계획 쓰실 때 매 장마다 내가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그려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갖다 심으세요.
그리고 그 위아래는 이 그림을 지지해주고 이 그림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근거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씩 다르다고. 지금 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제일 가까이 있는 타겟일 것 같아서 먼저. 이거는 저희가 KPI가 아예 있습니다. 우리 운영기관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얼마를 지원받았던 실패 판정받고 돈을 다시 토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창업을 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가 됐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기간 안에 창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에 썼던 요러요러한 시제품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걸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창업 여부는 뭐 돈 5천만 원 지원 받았는데 창업 안 해서 다시 토할 일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창업하실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해요. 저희가 심사할 때 시제품 가능 여부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를 8개월 동안 만든다고 5천만 원 받아서?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럼 뽑으면 그건 분명히 못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저희가 만들 건 아무리 적어도 한 5억 들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예청 못 받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쪼개라는 거예요.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개발할 거야? 니네가 주는 게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 그걸 가지고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직원 하나 뽑고 해가지고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여기라고 하는 지점이지만 지금 이 예비 창업이라고 하는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과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야. 이게 우리의 시제품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비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또는 MVP를 통해서 여기까지 갈게 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매출을 얼마 할게 라고 하는 게 저희 KPI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출을 겁나게 많이 할 테니까 나 뽑아주세요. 물론 나 매출 못해야 보다 나을 수 있으나 그게 예창표를 뽑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단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근거가 따로 없어요. 성공 실패를 가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라고 하는 게 이제 청진원, 중기부,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사실은 고용이에요. 여기 투자도 있는데 투자, 고용, 매출 다 있는데 매출 증대를 왜 저희가 정부가 기대할까요? 돈 많이 벌라고 저 사람이? 아니요. 고용 많이 하라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많이 받으면 고용을 많이 하겠지.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는 제일 큰 이유는 특히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제일, 그러니까 현시적인 목적이에요. 장기적인 목적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유니콘, 데카콘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을 높인다. 이게 뭐 장기적인 목적이 되겠으나 1000개 지원해서 그게 데카콘, 유니콘이 뭐 100개 나올 것 같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1개, 2개 나오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저희는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이라고 하는 결국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가점을 줍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자, 왼쪽으로 가면 엔젤 투자자와 일반 VC를 썼습니다. VC도 워낙에 시점이 많죠. 시드 단계, 프리시드, 프리 A, B, 그걸 다 떠나서 VC로 묶으면 엔젤 투자자는, 엔젤은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이 크잖아요. 초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엔젤이 왜 하늘에,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맞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적으로 하고 부르는 소리지. 엔젤 투자는 이 돈 다 날려도 된다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리스크를 많이 지고 들어가서 잘 터지는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핏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엔젤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들도 당연히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잘하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화 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팔로운이에요. 팔로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5천만 원 마중물을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1억, 2억, 10억, 100억이 VC가 됐던 정부 지원이 됐던 이게 다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 팔로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지원에 대한. 일반 VC는 딴 거 고민 하나도 않습니다. 뒷장에 바로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반 VC는 팀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봅니다.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봅니다. 수익 모델이 어떤가 봅니다. 다 있어요. 위에 6개는 봅니다예요. 밑에 있는 엑시트 스테이지는 이것만 봐요. 이 사람들은 위에 앞에 나왔던 일반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건
그냥 캐피탈리스트잖아요. 돈을 다루는 자들이에요. 돈을 다루는. 돈을 다루는 자들이니까 돈의 자본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엑시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본의 이익을 구현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VCD 투자하는 돈은 5년, 7년, 보통 7년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있고 조합에서 나오는 걸 투자해서 7년이 되면 조합 해산이 되면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얘네들한테 투자했던 걸 다시 뺄 수 있겠고 뺄 때 얼마나 많이 벌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1번입니다.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VC들을 만나서 얘기하실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VC는 엑시트 쪽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여러분 설명하셔야 돼요. 자, 저희 쪽에 관심 있는 SI, 이제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있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뭐 NDA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뭐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고 얘네들이 우리 사업 모델을 좋아해서 우리를 M&A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빨리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코스닥 상장은 지금 한 7년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 펀드로 못하지만 세컨더리 펀드로 까지 갈 때 저희는 지금 기업 가치보다 한 50배는 더 키울 거고 등등해서 세컨더리 펀드가 들어올 때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컨더리 펀드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저는 여기 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강좌 중엔 VC 애들이 하는 강좌들이 있어요. 거기는 세컨더리가 뭔지, A가 뭔지, 프리-A가 뭔지 다 강의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셔야 돼요. CEO는 다 알아야 됩니다. 참 어렵지만. 개발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개발도 하라고 해서 걱정인데. 제가 갑자기 왜 스발바도 군도에 북극곰을 갖다 놨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아까 제가 이제 사업계획 쓸 때, 뭐, 그림을 한 페이지 하나씩 넣으세요라는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계, 리미트가 있죠. 15페이지 내외로 하세요. 어떤 경우는 10페이지 이내로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말로 쓰려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글로 써요. 글로 써서 이해 못하면 야, 설명해봐 그러잖아요. 한참 설명하면 야, 글로 설명해봐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의 빠름에 대한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와 환경 문제와 기후협약의 문제와 이걸 막 쓰는 것보다 스발바도 북극곰에 이 사진을 갖다 놓고 저 북극곰은 결국 뭐 일주일 있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뭐 탄소 배출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그냥 그건 다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BM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림화되고 도식화되고 표화돼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뭐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가이드라인인데 이건 뭐 제가 저희 제자들이거나 저한테 멘토링을 받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거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낫더라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첫 번째가 내 비즈니스 10단어 이내로 정리하라라고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10단어인데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건 7개 정도입니다. 키워드를 7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합 접착물, 생체 접착제, 뭐 친환경 뭐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7개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7개를 앞뒤에 수사와 접속사와 이걸 붙여서 말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만든 게 읽어봐서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말로 읽어봐서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해 라고 하면 제목이 잘 져진 거예요. 내 아이템이. 되게 쉬운 프로세스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 7개, 10개의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게 어렵고 끄집어내려면 학생들은 보통 4개 끄집어내요. 4개. 걔가 생각하는 내 비즈니스의 키워드가 4개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비즈니스의 키워드를 늘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확장시키는 영향을 해주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워낙에 말씀 많이 드렸고, 세 번째도 여기 성장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1,000억짜리 회사인데 그걸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영원히 1,000억이야. 그러면 안 해요. 그 시장에 투자 안 한다고. 왜? 실링이 있잖아. 천장이 있잖아요. 실링 이펙트가 있으면 거기 차면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이건 계속 성장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표 시장과 페르소나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쟁자 또는 대체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라. 왜냐하면 경쟁자하고 대체자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우리가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다를 못 쓴다고. 보다 더 라는 단어를 못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게 혁신성과 차별성이 5번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얘네 보다. 우리는 이게 좋아요. 혁신이에요. 얘네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 했던 영어로 하면 그냥 more and better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more and better value죠. 그리고 7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랄드의 9블럭을 갖다 내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참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캔버스지 BM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을 가져왔을 때 제가 아까 two circle, two arrow라고 그랬죠. arrow 화살표잖아요.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죠?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화살표를 통해서 시각화돼야 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흘러가서 마지막이 뭡니까? 나한테 돈이 와야 돼요. 이게 BM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살표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셔야 되고 첫 번째는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고 마지막 제일 큰 건 어디서 나는지 마지막이 아니라 난 이걸로 시작하지만 사실 돈은 여기서 벌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계속 벌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3년, 5년 후에 추정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기업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희망이잖아요. 3년, 5년 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해라, 시각화하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원칙이 그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심사위원 그림 속에 옮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심사위원이. 제가 질문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거 뭐 여지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반복하는 거니까 가볍게 가면 첫 번째가 그랬죠. 고객 있어? 첫 줄입니다. 두 번째, 경쟁자 있어?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주르륵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앞에서 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전 강의자에서 세뇌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셔도 된다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두 다리를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못 돌아간다니까요. 떨어지면 죽는 거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선택하시는 걸 하시려고 지금 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땐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자가 누구야? 그러면 딱딱딱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뇌당하듯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헤지테이트가 주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준비 안 됐다고 판단해요. 그럼 준비 안 된 자들한테는 저희가 기회를 못 드리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포기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 반복된다는 건 1년, 2년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건 사람은 먹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계속 그거는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대운전 뛰고 이래가면서 그 돈 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원 못 받고 끝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뇌라도 당해야죠. 진짜로 요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좋긴 하지만 노트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경쟁자는 누구 기다려 보면 생각나면 적어놓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죠. 노트라도. 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피칭이라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마케팅과 피칭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건데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난 발표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으면 떨어진다고. This time is not yours. 이건 네 거 아니거든. 심사자들을 위한 자리야. 왜 널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가 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너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나한테 잘 글로만 표현했으니까 이제 말로 설명해 줘.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줘.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왜? 저들은 듣고 싶은 얘기. What they want to hear. 걔네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you want to say.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와서는 속 시원하게 난 정말 발표 잘한 것 같아. 떨어지죠. 제가 심사위원이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절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속삭이세요.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피칭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을 때의 화면입니다.
컨퍼런스를 할 때. 세 개를 묶었습니다. 라는 게 아이폰이었어요. 자기네 가지고 아이팟. 들고 다니던 셀룰라 핸드폰.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뒤집고 있었던 인터넷.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을게요. 그게 아이폰입니다. 이게 애플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옆에 작게 나온 사람이 돌아가신 잡스인데. 자, 잡스하고 윌리엄 게이츠 3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로 비교해요. 얘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플랫폼은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겁니다. 모든 거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가겠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아까 얘기했던 발표 잘하는 애들의 타입이에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우리가 오피스도 가지고 있고, 윈도우도 가지고 있고, 엑스박스도 있고, 다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야.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청중은 절대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설명하지 이 사람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한 장을 더 볼게요. 잡스가 아이폰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장표입니다. 빌 게이츠가 윈도우 라이브를 설명하는 또 다른 장표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가 보면 파워포인트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여기 서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화면을 띄워놓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정말 잘났어 하는 거지. 실버라이트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했던 발표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봐도 몰라요. 이걸 만든 자도 모를 거라고요. 이거는 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청중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하게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었던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때 이렇게 발표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센 기업입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거가 목표였다면 잘한 거예요. 왜? 빌 게이츠는 어쨌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전 세계에 뭐 갑부 1위, 2위 맨날 싸우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 인간은 본디 질러시에서 혼자 잘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걸 전달할 수 있게. 그건 뭐냐면 열심히 연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칭은 스킬입니다. 직원을, 부모님을, 친구를 데려다 놓고 10분 미안하지만 10분만 들어줘 쭉 하면 궁금한 게 뭐야? 그럼 궁금한 게 나와요. 사람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3번, 4번 하면 여기서 나왔던 이 질문 외에 별다른 아주 특이한 심사위원이 없으면 웬만하면 이 안에 걸리겠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쪽팔려서 안 해요. 내가 누구 앞에서 발표하는 게 싫어서 안 한다고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파워포인트 켜놓고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눈으로 발표 연습하고 와서 서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연습 안 해서 깨지는 건데 깨져야죠. 내가 부족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깨지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업 휠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커스터머를 발견하는 게 파인딩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발견하면 이 아이템을 해결해 왔던 이 아이템과 유사한 기존의 솔루션이 뭔가를 보고 그거보다 나는 뭘 더 잘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여기서 만약에 고민했는데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더 잘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IR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새로운 밸류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어떻게 가고 그래서 여기 팀의 스트렝스가 이러니까 나 할 수 있어요. 더 믿어주세요. 그래? 해봐. 그래서 만들어지면 마케팅하고 돈 받고 이게 BM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지만 여러분들이 제안서 써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에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윤준수가 얘기했던 저 그림에서 우리 고객 정의 제대로 되어 있니? 우리 아이템 설명 제대로 되어 있어? 경쟁사 분석이나 유사 서비스 분석됐고 그 유사 서비스 분석 대비 우리가 뭘 더 좋게 만들 건지 분명히 제시했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니?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했고 우리 팀이 어떤 준비가 됐는지 얘기했니?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예요. 어디까지? 여기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인베스터가 아니라 가버먼 릴레이션십을 만들 뿐이에요.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뉴 밸류가 어떻게 되고 마케팅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예창은 별로 우리가 안 본다고요. 왜? 이게 만들어져야 팔릴 거니까. 이 만드는 게 타당한가만 저희는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그냥 쭉 빨리 넘어갈게요. 단어 퀴즈 같은. Customer is a person who,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커스터머입니까? pays. 돈 내는 자가. 자, 걔네들이 모여있는 데가 마켓이고, 비즈니스는 뭐에서 시작합니까? 커스터머 앤 마켓을 발견하는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뭐가 의미하는 건? If he is common sense,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커스터머라면, definitely by our, 우리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persona. blank is what companies propose to solve customer. 자, 어떤 건데? 이게 뭐는 어떤 건데? 기업이 제안하는 거야. 프로포즈 나올 때 알아야죠. 뭡니까?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이죠. So, value는 becomes a reason to pay us for.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내는 이유가 됩니다. 라는 거고. 자, 뭐는 any activity that informs 알리다요. to known 알게 하다요. customer가 about our value.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start with 뭐에서 시작합니까? 비즈니스는 커스터머잖아요. end with 뭐에서 끝납니까? money입니다. 이게 그냥 비즈니스, 제가 생각하는 start, end 비즈니스라고 하는 전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틀리고 맞고의 이슈가 아니에요. 다른 이슈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윤준수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전달해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휠 모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R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고,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지금 IR 케이스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중요한 부분을 넣었으니까. 자, K-스타트업에서 총리상 받았던 제품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처글루텍이라는 회사가 홍합접착제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 기업은 투자를 200억 이상, 200억도 넘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저는 이 장표보다 그 다음에 나온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앞에 장표는 뭐였냐면, 인체 안정도도 검증 수중 다 되는 현존 최고의 센트리 접착제야. 근데 못 써요. 왜 못 써? 기존 방식에 1g을 만드는데 1억 원이 들어. 그러니까 못 쓰지. 근데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량 양산 기술을 확보했어. 1g 생산해서 10만 원이 안 들어. 여기 1g이 1억 원인데 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거 계속 우리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 쉽게 말해서 정말 좋은 거예요 라는 설명과 그런데 비싸서 못 써요 라는 설명을 받고, 자, 근데 싸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우리 네이처글루텍이 개발을 했습니다. 포스텍과 함께.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을 받았고요.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포스코 IMP를 제가 운영할 때 그 투자하고 팁스를 보냈던 저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어 배터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흡착포가 있어요. 이게 기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기존의 흡착포는 900장을 한 15시간 동안 바다에 뿌려요. 동일 기름이 그러니까 유출이 됐을 때. 그래서 15시간 동안에 900장의 기름을 이 흡착포를 뿌려서 180만 원 비용이 드는 일을 얘는 한 개 가지고 한 사람이 10분을 작업하면 해결이 됩니다라는 비교표예요. 이거는 해양경찰청 실험 결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증빙이 된 거예요. 내가 해본 게 아니라 해양경찰청에서 똑같이 펜스팻 쳐놓고 똑같은 양의 기름을 쏟아붓고 한쪽에서는 부직포로 한쪽에서는 이 제품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모어앤 베러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고 팁스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도 포스코의 케이스.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제가 멘토링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 때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남의 회사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 대표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2번이나 모낭 이식 수술을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이 뒤로 다 2번이나 잘라냈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기존의 방식입니다. 매 수술할 때마다 후두부 절개해서 모낭을 제공하면 이거를 분배해서 심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려고 했던 사업 모델은, 자, 이걸 가지고 오면 한번 1회 모낭을 절개하면 얘를 헤어뱅크라는 데 갖다 놓고 모낭을 배양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모낭뱅크를 통해서 보관하면서 계속
배양해서 문항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친구가 나 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계정에서 보관되어 있는 문항을 가져와서 여기다 심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도 투자받고 팁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 문항이라고 하는 세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샌드박스에 걸리는 이슈예요. 아직 법적으로 인해서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는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이번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조달청에서 얘네들은 아주 간단한 사업 모델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샤워꼭지를 틀으면 한겨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빨간 뜨거운 물 쪽으로 틀어놔도 기존의 배수관 안에 쌓여있던 찬물이 다 나갈 때까지는 찬물이 나오니까 못 쓰고 버리더라. 만약에 사용 즉시 2초 내에 내가 딱 디지털로 맞춰놓은 전기 만약에 36.5도를 맞춰놨다 그러면 그 온도가 2초 안에 딱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 절약도 될 거고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될 거고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그게 5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항상 이걸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옆에서 화장실에서 변기물 내리거나 뭐 딴 샤워실에서 샤워물 써도 온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달청에 가서 혁신 제품을 요청해서 1년 동안 심사를 거쳐서 혁신 제품 선정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알고 있었던 니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고. 이거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얘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모여서 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가 요즘 페스타라고 그럴 만큼 그림 많이 그려주고 그림을 그리는 게 또 사람들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 회원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겠니? 더더욱이 그걸 무료로 만들어주면 우리한테 충성도가 생길 테니까 무료로 만든 그림 가지고 굿즈 만들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비즈니스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직접 그려주고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로 우리가 그려줄 테니까 가입하세요. 무료로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몇천 명씩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매달.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니네가 어떤 수익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 건데라는 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2개, 3개째 지원을 받았던 애들이고 그러면 회원이 주문하면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가지고는 굿즈를 만들고 회원이 무료로 그려주니까 고마워요. 그러니까 니네가 쓰고 있는 사료나 간식도 우리 통해서 사라. 그러니까 살게요. 그래서 이것도 팔고 라고 하는 모델을 가겠습니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화살표를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 2년이 이제 2년 차가 됐네요. 계속 뭐 이제 진행을 해봐야 하는 모델인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택 기반의 엄청나게 택 기반의 제품들도 봤죠. 그게 홍합 접착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헤어뱅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택 기반입니다. 수전 이것도 물론 택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택보다 훨씬 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하고 조금 아까 보셨던 이 어떤 강아지 그림 그려주는 건 택이 아니라 순수하게 BM 쪽으로 간 거예요. 이런 다양한 BM들이 있을 수 있고 AR을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걸 제가 왜 IR 석세스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었느냐? 어찌됐건 얘네들은 원했던 투자건 뭐 팁스가 됐던 정부 지원이 됐던 국가 지원이 됐던 이런 것들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받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석세스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저는 그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하고 명쾌하게 내가 왜 지원을 받거나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한 장으로 명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1차 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프롤로그라는 것에서 강의가 시작됐고 그때 저는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프롤로그였고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면 에필로그 2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철수 화백의 그림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림 인터커넥티드 네트워킹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계하는 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정면에서 보고 있다고 하세요. 여기 정면에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 이건 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이니까 구입니다.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가 중간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를 선택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시니까.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자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 빨간, 이 포인트에서 자리를 보고 있다면 이게 입체라고 보면 어디가 중간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보는 자는 어디가 중간입니까? 그러면 이거나 이걸 선택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나만의 뷰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관점과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결국에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던 갑니다. 그죠?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인터커넥트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최근에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이 예창, 초창 이런 것들이 막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이 강의를 들으셨대요. 이 강의인데 제가 그 창의전에서 했던 무슨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4번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셨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대요. 이걸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닿고 인터커넥트 됐고 네트워크가 됐으니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진행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오픈되어 있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연락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면 돕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고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였어서 검토 한번 해서 이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못 쓴 것인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 줌으로도 만났고 어떤 분은 사무실로도 오셨고 막 이랬긴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버든이 되고 마음도 무겁고 그랬지만 왜냐면 심사라는 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죠. 불편하고. 하여간 그래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결국엔 이 인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그냥 아는 사람 그냥 명함 많이 받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만드시느냐고 여러분들 사업이 되게 중요할 거다 판단이 들고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저도 물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딜리트 이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업을 잘해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계속 사업하겠죠 라고 하는데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드립니다. 이게 딜리트 이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투자 요청을 받아서 검토하게 되면 그분들이 쭉 설명하시면서 제가 20만 명 회원을 모집한다면요. 제가 특허를 확보한다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20만 명 회원을 확보한다면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20만 명을 회원 확보한다면은 10초 얘기하시고요. 10억을 벌어요는 10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표님 저는 1억만 버셔도 돼요. 1억만 벌어도 1년이면 12억을 버는 건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건 1억을 벌지 10억을 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한다면이라고 하는 20만 회원을 확보한다면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게 make sense 하면 저는 뽑을게요. 투자할게요. 제가 지원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리티컬 if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if를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게 되면 되는 걸 다 알죠.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건 1분만 얘기하고 10초만 얘기하고 나머지 그게 됐다고 전제하면 20억을 번다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20억을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걸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어차피 사업 계획이라는 건 플랜이잖아요. 비즈니스 플랜. 미래입니다. 미래 가치를 지금 땡겨서 설명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 사기입니다. 지금 있어? 다 없죠. 제가 얘기하는 사업 계획도 다 사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네가 돈 주면 할게, 네가 뭐 하면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고 저희가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20만 명을 모으면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이 사업의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그 2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진행했는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맥센스한가. 그러시면 20만 명, 18명은 모으시겠네요. 라고 하면 투자하고 지원하고 뽑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왜? 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딴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해서 똑같이 얘기하시면 저희들한테는 그냥 차별되지 않은 똑같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딜리트 if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if가 뭔지를 찾으시고 그거를 설득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다 쏟으세요. 그럼 그 뒤에 것은 다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다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멘토님, 선생님 제가 목숨 걸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사업하는 남의 돈을 먹겠다는 사람이 목숨 안 걸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잘 걸었냐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녹화가 하루에 이루어지기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모쪼록 정말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걸 저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 중이기 때문에 25년째 경험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